안녕하세요. 경제 공부하는 치과 박 원장입니다. 3월 말부터 약 4개월간 경제도서 리뷰만 하다 보니 좀 단조롭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해서 도서 리뷰 방법에 변화를 좀 주고자 합니다. 투자의 인사이트를 키우는 데는 경제 지식뿐 아니라 사고의 폭과 깊이를 넓고 깊게 해주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도서, 인문도서, 과학도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가능한 대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를 키우는 인문도서 리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인사이트를 키우는 인문도서 리뷰 첫 번째 책으로 선택한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1949년 교토부 교토시 출신으로 와세다 대학 연극과 학사를 마치고 1979년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등단한 이래 1987년 장편소설 상실의 시대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작가로 떠올랐습니다. 태엽 감는 새, 해변의 카프카 등 11권의 장편소설과 15권의 단편소설집, 에세이집, 여행서 등 총 90여 편의 저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리뷰할 도서인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달리기를 축으로 한 문학과 인생에 대한 하루키 최초의 본격적인 회고록으로 2009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총 9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누가 믹 제거를 비웃을 수 있겠는가? 제2장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달리는 소설가가 되는가? 제3장 한여름의 아테네에서 최초로 42km를 달리다. 제4장 나는 소설 쓰는 방법의 많은 것을 매일 아침 길 위를 달리면서 배워왔다. 제5장 만약 그 무렵 내가 긴 포니테일을 갖고 있었다 해도. 제6장 이제 아무도 테이블을 두드리지 않고 아무도 컵을 던지지 않았다. 제7장 뉴욕의 가을, 제8장 죽는 날까지 18살, 제9장 적어도 최후까지 걷지는 않았다. 이 책은 에세이 형식의 회고록으로 각 장별로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공감 갔던 구절을 발췌해서 같이 읽어보는 형식으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누가 믹 제거를 비웃을 수 있겠는가? 나는 지금 50대 후반이다. 21세기라는 것이 실제로 다가와서 내가 정말로 50대를 맞이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믹 제거는 젊었을 때 45살이 되어 세티스팩션을 부르고 있을 정도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큰 소리 쳤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60세를 넘긴 현재도 세티스팩션을 계속 부르고 있다. 그런 것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나는 웃지 못한다. 제2장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달리는 소설가가 되는가? 나는 살이 찌는 체질인데 그런 체질로 태어났다는 것은 도리어 행운이었는지도 모른다. 내 경우 체중이 불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운동하고 식사에 유의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관점은 소설가라는 직업에도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일지도 모른다. 타고날 때부터 재능이 풍부한 소설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유자재로 소설을 쓸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러한 타입이 아니어서 부지런히 안반을 깨고 구멍을 깊이 뚫지 않으면 창작의 수원에 도달할 수 없다. 작품을 쓰려고 할 때마다 일일이 새롭게 깊은 구멍을 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의 수원이 메말라 간다고 느껴지면 과감히 바로 다음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자연의 수원에만 의지하고 있던 사람은 그리 쉽게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제3장 한여름의 아테네에서 최초로 42km를 달리다. 42km를 완주하고 나서는 늘 같은 심적 프로세스를 되풀이하게 되는데 30km까지는 이번에는 좋은 기록이 나올지도 라고 생각하지만 35km를 지나면 몸의 연료가 다 떨어져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텅 빈 가솔린 탱크를 안고 계속 달리는 자동차 같은 기분이 된다. 하지만 완주하고 나서 조금 지나면 고통스러웠던 일이나 한심한 생각을 했던 일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다음에는 좀 더 잘 달려야지 하고 결의를 굳게 다진다. 아무리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도 결국은 똑같은 일의 반복인 것이다. 제4장 나는 소설 쓰는 방법의 많은 것을 매일 아침 길 위를 달리면서 배워왔다.
같은 10년이라고 해도 멍하게 사는 10년보다는 확실한 목적을 지니고 생동감 있게 사는 10년 쪽이 당연한 일이지만 훨씬 바람직하고, 달리는 것은 확실히 그런 목적을 도와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주어진 개개인의 한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자기를 연소시켜 가는 일, 그것이 달리기의 본질이며 그것은 또 사는 것의 메타포이기도 한 것이다. 제5장 만약 그 무렵 내가 긴 포니테일을 갖고 있었다 해도. 이른 아침 찰스 강변을 달리고 있노라면 날씬하게 마른 몸집에 하버드 로고가 붙은 셔츠를 입고 금발을 포니테일로 묶은 여자애들에게 점점 추월당한다. 나의 인생에도 그런 빛나는 날들이 존재했었을까? 조금은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때 내가 긴 포니테일을 갖고 있었다 해도 그것은 그녀들의 포니테일만큼 자랑스럽게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녀들은 어쨌든 천하의 하버드 대학의 반짝반짝 빛나는 새내기들이니까. 그녀들에게는 그녀들에게 어울리는 페이스가 있고 시간성이 있다. 나에게는 나에게 적합한 페이스가 있고 시간성이 있다. 그것들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며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제6장 이제 아무도 테이블을 두드리지 않고 아무도 컵을 던지지 않았다. 울트라 마라톤의 체험으로 터득한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었다. 내가 갖게 된 것은 어떤 종류의 정신적 해탈감이었는데 러너스 블루라고나 할 만한 것이다. 어떠한 경위로서 러너스 블루가 내 몸에 배어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와 경위로서 지금 그것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려 하고 있는지 그 설명은 아직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어쩌면 결국에는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아마 인생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아마 그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송두리째, 이유도 모른 채 그 어떤 경위에도 아랑곳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7장 뉴욕의 가을. 레이스 당일 나는 뉴욕의 가을을, 그 이국적인 풍경을 두 다리로 달려가면서 마음껏 맛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여유 같은 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레이스가 되어버릴까? 당연히 달려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것이 마라톤 레이스인 것이다. 제8장 죽는 날까지 18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내가 좋아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좋아서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주위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왔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나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린다. 깊은 우물의 바닥을 보는 것처럼. 제9장 적어도 최후까지 걷지는 않았다. 나와 같은 러너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의 결승점을 내 다리로 확실하게 완주해가는 것이다. 혼신의 힘을 다했다. 참을 수 있는 한 참았다고 나 나름대로 납득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시간과 세월을 들여 그와 같은 레이스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서 최종적으로 자신 나름으로 충분히 납득하는 그 어딘가의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다. 소설로 만나는 하루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무거운 반면 에세이로 만나는 하루키는 밝고 명랑하며 가볍습니다. 달리기를 통해 작가로서 꼭 필요한 체력과 집중력, 지구력을 기르고 불건전한 것을 다루는 소설 집필을 위해서는 되도록 건강해야 하기에 더욱더 열심히 달린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저자 본인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읽어보면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하지만 인문도서 리뷰 1탄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